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보건예제 문제 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트 계산 문제라고 해서요. 계산 문제를 세 문제 정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모르는 부분만 유형별로 익혀서 또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를 풀 때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함수를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함수를 먼저 보면요. 문제에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오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수를 보고 모르는 함수가 나왔지만 문제를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함수들을 다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는요. 또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썸 프로덕트 함수, 트랜스포즈, 오프셋,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썸 프로덕트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를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써보자고요. 는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여니까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탭키를 누르니까 우리는 ref range array, 어레이에 해당하는 배열에 해당하는 행이든 열이든 집어넣어서 같이 대응되는 값끼리 값을 구해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요 요렇게 한번 넣을게요. 91, 92를 집어넣고요. 컴마. 대응되는 배열값을 60, 70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91 곱하기 60이 되고 90 곱하기 70이 돼서 이 곱한 값에 더한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만일 얘가요 이렇게 옮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91 곱하기 80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값이 곱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이 곱해져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자, 다시요.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써서요. 내가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62, 91이라고 했습니다. 요렇게 배열의 범위를 집어넣었다고 하면요. 컴마. 우리는 60과 70에 해당하는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값을 넣어주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얘는 열을 기준으로 범위가 들어갔고 배열이 들어갔고요. 얘는 행을 기준으로 배열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부분에서 1, 2를 한번 해볼게요. 이 값 대신에 이렇게 열을 기준으로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1, 2에 해당하는 어레이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1 곱하기 62, 2 곱하기 91 돼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요.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써서요. 내가 만일에 60, 70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어레이를 집어넣습니다. 컴마. 그렇다면요. 자, 우리 이거 생각나시나요? 배열 상수로 내가 중괄호를 열고요. 1,2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같은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 곱하기 1이 되고, 그쵸? 70 곱하기 2가 돼서 60 더하기 140이 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요.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써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값을 집어넣고요. 컴마. 그러면 얘는요, 열을 기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만일에 여기에 60, 70이 있으면 대응되는 값끼리 구해지지만 내가 어레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배열 상수로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60, 70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60, 70으로 넣으면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안 돼요. 왜요? 열을 기준으로 1, 2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분을 할 때 옆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심표로 구분을 한다고 했고 열을 나누는 거는 뭘로 한다고 했나요? 세미콜론 생각나세요? 그래서 얘는 열을 기준으로 열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sum product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함수가 sum product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즈 함수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는요. 자, 예전에는 배열 수식으로 계산을 했었어야 됐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아마 엑셀 버전이요. 2016 이전 버전이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트랜스포즈를 갖고 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얘를 행렬 전환을 해서 붙여넣고 싶어 라고 했을 때요. 자, 보세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내가 컨트롤 V를 복사를 붙여 넣는데 여기에 옵션에 보면요.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행렬 바꿈.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요. 이렇게 행과 열이 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이 트랜스포즈라는 함수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요. 아까 좀 전에 설명한 오피스 2016 버전에서는 내가 이렇게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요. 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는 트랜스포즈라고 써서요. 이 어레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어넣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해줘야지만 얘가 값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은 2021 버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2021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하고요. 그냥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써서 어레이를 집어넣고요. 그냥 엔터를 치면 이 값이 구성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얘는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했기 때문에 중괄호가 생기는 거고 얘는요. 그냥 엔터로 계산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트랜스포즈로 내가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내가 집어넣어준 어레이에 해당하는 이 범위를 행렬 전환해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엑셀 버전이 트랜스포즈 함수를 셀을 선택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요. 계산될 범위를 선택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트랜스포즈의 어레이를 집어넣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뿅 구해지고 지금 내가 21 버전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요. 셀을 선택을 해서 트랜스포즈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 문제에 배열 수식으로 계산을 하시오 라고 한 경우에는 내가 중괄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맞지만 문제에 배열 수식이 아니다 라고 하면요. 그냥 엔터를 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트랜스포즈라는 함수였고요. 오프셋이라는 함수는요. 우리 인덱스라는 함수로 잘 나왔어요. 그렇죠? 인덱스 함수와 대응되는 함수, 비슷한 함수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값을 일단은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붙여넣고 자, 여기에서 인덱스와 인덱스 함수와 오프셋 함수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인덱스라고 쓰면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탭키를 눌러보면 어레이와 레퍼런스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요. 배열이고 행과 열을 기준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행을 기준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는요.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컴마 몇 번째? 내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면요. 세 번째 컬럼 넘에 있는 부분을 인식을 해서 세 번째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의 범위를요. 행을 기준으로 넣지 않고요. 이렇게 열을 기준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컴마 3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을 갖고 올까요? 로우럼,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는 게 인덱스라는 값입니다. 내가 넣어주는 어레이에 따라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조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표 범위를 다 넣었다고 했을 때요. 내가 홍지연이라는 값을 갖고 올 때, 홍지연이라는 값을 갖고 오면 내가 행열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을 해줘야지 홍지연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행에 컴마 두 번째 열이죠, 그렇죠?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면요. 얘는 홍지연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요.
내가 만일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병렬의 남을 갖고 오려면 몇 컴마 몇을 넣어야 돼요? 컴마. 이병렬의 남을 갖고 오려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행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는 게 이 인덱스라는 함수잖아요. 자, 오프셋이라는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어진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의 참조 영역을 돌려줍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인덱스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탭키를 눌러서 레퍼런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인덱스의 레퍼런스처럼 범위로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이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이 지점이요, 0, 0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일에 여기에 해당하는 홍지연을 갖고 오겠다라고 하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셌잖아요. 그런데 오프셋은 내가 지정한 이 영역에서 00으로 세팅이 돼서요, 여기에 홍지연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밑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그쵸? 행으로 세 칸이 내려오고, 컴마. 그러면 열로는 몇 칸일까요? 여기가 00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역이 00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1이 되겠죠. 옆에서 0에서 열이, 여기서 0에서 옆으로 한 칸 가니까 1인 거예요. 그러면 3,1이라는 값을 집어 넣었을 때 얘는요, 홍지연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셋 함수를 다시 써서요, 이번에는 자, 문해 창작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자, 레퍼런스로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00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1, 2, 3, 4, 5가 되는 거고, 얘가 1, 2, 3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얘가 1, 2, 3. 그래서, 자,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내가 지정을 하되, 레퍼런스를 요 길로 지정하면 얘는 00인 거고, 내가 만일에 이병렬의 남을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여기에 다섯 번째 행에 컴마 세 번째 열의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면요, 이렇게 남이라는 값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사용하는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요, 범위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얘는요, 이제 조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만 사용을 해서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지정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프셋이라는 함수는요, 내가 주어진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의 참조 영역을 돌려준다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쵸? 컴마.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1부터 1, 2, 3을 한번 내가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요, 지금 얘는요, 로우는 0입니다. 그쵸? 컴마. 그 다음에 컬럼은요, 1이에요. 그래야지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자리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이트와 위드스가 있어요. 높이와 너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가 옵션으로 자, 여기에서요 1, 2, 3만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1, 2, 3에 해당하는 이 영역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는 높이가 1이고요. 그쵸? 컴마 너비가 3개의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해서 여기 3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오프셋의 지점에서 온 위치에서 그 하이트와 위드스, 높이와 너비를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요, 얘는 1, 2, 3 이렇게 표시가 자동으로 되는데, 이거는 2021이라서 이렇게 영역 값이 함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버전에서는요, 같이 표시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값을 계산을 할 때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 오프셋의 영역에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가로를 닫았어요. 가로를 닫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프셋 A66셀에서 행으로 안 바뀌었고 열로 하나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행 높이는 하나고 그 다음에 열로는 3개니까 1, 2, 3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썸을 해주면요. 6이라는 값이 계산이 되겠죠. 요거 좀 이해되세요? 만일에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결과를 써놓고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4예요. 그러면 나는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offset이라는 함수를 씌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시작한다고 쳐봐요. 그쵸? 그러면 컴마. 그러면 나는 일단은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몇 컴마면? 0, 1,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쵸? 컴마. 그 다음에요. 높이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행에 컴마. 위드스는 하나의 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얘가 14라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번 문제는요. 그냥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써서 그냥 값을 갖고 오면 되는데 오프셋이라는 함수가 포함이 돼서 이거는 함수 중에서 계산하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이해를 하고 이거를 포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HLOOKUP에서 우리가 그쵸? 내가 이 표에서 이 총점에 해당하는 그쵸? 이렇게 가로로 떨어진 부분이 HLOOKUP 그쵸? 근데 이 값은 정확한 값일까요? 유사한 값일까요? 아직까지 이거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쵸? 얘는 유사한 값 1이라고 옵션을 1이라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는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문제예요. 3가지의 문제인데 이거는 단계별로 풀어서 이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놓은 겁니다. 자, 표 1에 학과 성적 얘는요. 좀 이렇게 좀 가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표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범위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숨기기를 해서요.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면접 점수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기준으로요. 그쵸? 주인공.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 3의 가중치를 갖고 온대요. 자, 그런데 가중치를 갖고 오려고 보니까 지금 얘가요. 어레이가 서로 하나는 행을 기준으로 하나는 열을 기준으로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트랜스포즈로 풀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에 해당하는 총점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이 총점을 구한 값에 I3셀에는 등급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이건 그냥 HLOOKUP을 써서 갖고 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등급 2의 경우는 하나의 식으로 총점을 구해서 우리는 이 총점에 해당하는 HLOOKUP을 써서 등급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지 말고 총점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써서 한 방에 갖고 와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요 일단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sum product라는 함수를 갖고 와서요. 어레이를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컴마. 그리고 이번에 어레이 2를요. 가중치를 열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값을 바로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랜스포즈라는 값을 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레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어넣을 때 이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값을 구하고요. 밑으로 잡아 당길 겁니다. 뭘 해줘야 돼요? F4를 해주셔야겠죠? F4의 가로 닫고 트랜스포즈의 가로, 썸 프로덕트의 가로를 닫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다면요. 그냥 엔터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한 다음에 그렇죠? 각각의 값들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HLOOKUP을 써서 등급을 갖고 오는 건 쉽죠? 그래서 lookup value 내가 이 총점을 컴마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우리는 이렇게 범위를 씌워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씌워도 됩니다. 이렇게 씌운 다음에 주의할 점은 뭐?
나는 계산을 하고 밑으로 잡아 당길 거기 때문에 F4를 해주시고,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는 몇 번째예요? 우리는 총점을 가지고 등급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두 번째가 되고, 컴마. 얘는요, 옵션은요, 정확한 값인가요? 유사한 값인가요? 얘는 유사한 값이죠. 그래서 1이라는 값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각각에 해당하는 등급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불러왔고요. 자, 등급 2는요. 이제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같이 써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트랜스포즈 함수를 써서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트랜스포즈에 해당하는 이 값을 오프셋을 써서 표 3의 항목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값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변환해서 여기에 학과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에 해당하는 값에 각각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일단 먼저 해볼까요? 는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러면 레퍼런스는요, 여기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부분에도 주의할 거 뭐야? 내가 이 표를 기준으로 오프셋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의 값으로 돼야 되잖아요. F4를 꼭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쵸? 컴마. 그 다음에 로우즈 컬럼즈는 내가 여기서 00으로 세팅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정하는 레퍼런스가 0, 0의 개념으로 세팅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1,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행으로 하나, 열로 하나 갔으니까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그럼 우리는 이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하이츠는, 높이는 3개고 위드는, 너비는 하나로 바꿔야 되니까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요, 트랜스포즈 돌려주는 겁니다. 행렬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0.7, 0.2, 0.1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요, 이 문제는 끝났네요. 자, 이 부분을 같이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sum product라는 함수를 갖고 와서요. 동일합니다. array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고, 컴마.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이 값을요, 복사해서 붙여놓어도 돼요. 다른데 구한 다음에 이 식을 복사해서 붙여놓어도 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지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습으로 다른 곳에 작성했던 식은요, 수식들은 다 지우셔야 돼요. 남겨놓으시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연습이니까 트랜스포즈로 오프셋 함수를 집어 넣어서요. 그렇죠? 내가 항목을 선택을 하고 F4, 컴마. 우리는 70%까지 가야 되니까 1,1이 되는 겁니다. 0, 0으로 세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는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범위를 집어넣어서 영역으로 갖고 올 수는 없지만 여기로 간다고 하면요, 얘는 행으로 2, 열로 2, 2,2를 넣어야지 70%가 잡히겠죠. 그렇죠? 근데 오프셋은 내가 지정한 레퍼런스가 00이니까 1,1이 되는 거예요. 1,1, 컴마. 그 다음에 하이츠는 높이니까 3행이고, 컴마. 그 다음에 위드스, 너비는 하나니까, 하나의 열이고,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가로 닫고, 트랜스포즈 가로 닫고. 그쵸? 그 다음에 썸 프로덕트까지 가로를 닫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요, 각각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쵸? hlookup으로 또 갖고 오겠습니다. hl 탭. 룩업 밸류는 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한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는 이렇게 넣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2, 1 가로 닫고.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hlookup과 우리 절대 참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엔터.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등급이, 앞에 등급을 구한 이유는요,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동일하게 나오면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푸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오프셋을 넣어서 문제를 풀라고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트랜스포즈에서 내가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행렬 전환이 돼서 해결이 되는데 굳이 오프셋까지 그쵸. 오프셋까지 넣어서 굳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자, 이번 기회에 우리는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또 참조 영역을 불러오는 이 오프셋의 기능들을 또 한번 살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게 문제 1번 문제였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요. 인덱스와 인덱스 함수 또 나왔네요. 그죠? 레프트, 매치, 맥스,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함수잖아요. 매치라는 함수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제일 많이 연습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문제로 많이 나왔던 함수가 매치 함수의 옵션,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배열 수식이니까 우리는 기본 함수 안에 맥스 안에 if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하는지 개수를 세는지 문제를 보면서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표 1에 학과명, 성명, 면접을 이용해서 표 2에 성명의 범위에 각 학과명 번호에 따른 면접 점수의 최대값의 학생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학과명 번호 외에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left라는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학과명에 왼쪽에 세 글자를 따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학과명을 갖고 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max if라고 이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해서요. 이 학과명에 따른 최대값을 구합니다. 뭐에? 면접 점수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최대값에 해당하는 뭘 갖고 오는 거예요? 학과명의 면접 점수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이거 우리 많이 해봤죠? 자, 일단은요, 얘는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숨기기 취소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left 함수를 써서 여기에 학과명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하고요. 그쵸? 공식부터 쓰겠습니다. 일단은 얘는요, 조건이 몇 개인 거예요? 학과명 번호가 학과명 1이야, 2야, 3이야, 4야 이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과명 번호에 따른 뭐예요? 면접 점수의 최대값을 구해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인. 그러면 max라는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서요. 그렇죠? 조건이 하나잖아요. 따다다다다 컴마 범위가 와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면접 점수의 범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야?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우고 if 가로 닫고 max 가로 닫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left 함수를 씌울 건데 left 함수는요 문자열 함수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학과명 번호의 경우 학과명의 왼쪽에 한 글자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밸류 함수와 비교하시오. 이렇게 제가 노트를 해놨는데 자,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식은요, 요렇게 일단은 남겨놓고, 우리는 left 함수를 쓰면요, left 함수를 쓰면, 여기에 1, 2, 3, 4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컴마, 이 텍스트에서 왼쪽에 세 글자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에서 1이야, 2야, 3이야, 4야 물어보려면, 문자열이니까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 1을 해줄 겁니다. 그쵸? 곱하기 1을 해주면 얘는 1, 2, 3, 4로 나오는 거예요. 밸류 함수와 비교하시오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문자열 함수를 통과한 숫자는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로 만들어야 돼. 이것도 이거지만 만일에 함수에 밸류 함수가 나왔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내가 구한 문자열 함수에서 밸류 함수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되겠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문제를 풀 때 문자열 함수를 통과한 숫자는 문자다. 이거를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이제 됐죠? 자, 일단은 자,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left라는 함수를 써서요. 그쵸? 배열 함수는 우리 범위의 짝꿍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얘는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말고요.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그쵸? 컴마. 왼쪽에 세 글자를 먼저 갖고 와야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주의할 점 뭐요? 레프트 함수의 가로를 닫아줘야지만 001, 002, 003을 갖고 있을 거예요. 뭐의 형식으로? 문자열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1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숫자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는. 학과명 번호가 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뿅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마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이전에 기출문제들이 이런 식의 기출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이름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면접 점수를 이제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치 함수를 써서 상대 위치 값을 찾고, 그리고 인덱스를 써서 성명을 집어넣어서 이름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쵸? 이 부분에서 뭐예요? 얘에 해당하는 부분이 면접 점수가 다 틀리면 좋은데 97점, 97점. 학과명 번호가 4일 때의 97점과 학과명 번호가 1일 때의 97점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얘네들에 해당하는 값들 중에서 뭘 찾아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lef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왼쪽에 세 글자에 곱하기 1을 해가지고 A38이야 라는 값을 갖고 왔잖아요.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맞죠? 여기 앞에까지, 그쵸? 자,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뭐냐면 A38에 해당하는 학과명 번호의 1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남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최대값을 찾아야지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일단은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일단 복사를 해 볼게요. 조건에 해당하는 식을. 그런 다음에 옆에다 일단 써볼게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우리는 얘를 찾을 거예요. 그쵸? 컴마 lookup array 어디에서? 이 조건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쵸? 어디까지 갖고 와야 돼요? if 함수까지 갖고 와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남겠죠. 그쵸? 여기에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A38, 1일 때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참일 때 여기에 대응되는 짝꿍들이 남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정확한 값 0을 찾아줘가 돼야죠. 요거 이해되세요?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얘는 각각에 해당하는 값이 불러와지겠죠. 그러면 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학과명 번호가 1이고 97점이 1에 있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얘는요 11이에요. 학과명 번호가 2고 99가 있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99고 문의 창작가 2고. 됐죠? 그래서 여기의 포인트는요. 이 부분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이 값을 lookup array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건으로 갖고 올 수 있니? 이 문제에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여진 것처럼 이 조건이 학과명 번호가 1일 때에 해당하는 짝꿍들만 남아서 그쵸? 거기에 해당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97점을 찾기 때문에 이 학과명 번호가 1에 해당하는 정확한 상대 위치값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덱스라는 함수를 씌워서요. 그 다음은 쉽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성명에 얘도 그냥 땡기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 범위에서 F4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컴마 그 다음에 상대 위치값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요. 엔터를 치면 각각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이름이 표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윤민영 4이고 얘는 97이고
그래서 이렇게 뿅 갖고 오면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옆으로 풀었잖아요. 옆으로 풀었는데 이름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안 되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C38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 식을 요렇게 만일에 옆으로 하셨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C38에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도 어떤 식을 갖고 왔어요? B38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어디에 집어넣어요? B38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겠죠. 컨트롤 V. 그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 식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여기에다가 는이라고 해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으셔야겠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식이 엄청 길어졌지만 우리가 뒤에서부터 하나씩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푸셨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뭐 기출문제나 부스트업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들을 다 푸셨다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의 영상들을 보고 왔다, 보러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 라고 하시면요, 지금 이번 기회에 또 새롭게 이 문제를 패스하지 마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유형별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또 한 문제 풀 수 있으면요, 또 우리 6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한번 더 보시고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문제 2번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자, 문제 3번은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Alt F11 삽입에 모듈을 열어놓고 퍼블릭 펑션을 쓸 겁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써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Alt F11. 그리고 얘는요, 자, 여기 정답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지우고 우리가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그쵸? 삽입에 모듈을 열어서 퍼블릭 펑션으로 퍼블릭 펑크션 fn 장학생 가로 열고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 엔터. 그러면 엔드 펑션이 생기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워크시트는 볼 필요 없어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n 장학생이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띄어져서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붙여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 성적, 어학 테스트, 면접 점수를 인수로 받아서 값을 돌려주는 거고, 학과 성적이 90점 이상이고 어학 테스트와 면접의 합이 180 이상이면 장학생 선발의 1순위라고 쓸 거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네요. 학과 성적이 80점 이상이고 어학 테스트와 면접의 합이 170 이상이면 장학생 선발 2순위, 나머지는 빈칸으로 표시하시죠. 이거는요, 쉬운 문제네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자,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학과 성적이 90점 이상이고 두 개의 어학 테스트와 면접의 값이 각각이 뭐 100점, 50점 이렇게 틀린다고 하면 if 함수를 열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하고 만들어야겠지만 얘는요, 다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if라는 함수를 열어서요. 그렇죠? 처음에 학과 성적이 크거나 같다 90점 이상이니? 그쵸? 그리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학과 성적도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AND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엑셀의 워크시트에서는요, AND 함수를 열어서 A 조건, B로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코드에서는 그냥 AND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어학 텍스트 더하기 면접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를 열어주셔야 돼요. 어학 테스트 오타가 나면 안 되고요. 더하기 면접 점수에 해당하는 값이 그쵸? 180 이상이야? 크거나 같아? 180이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저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로를 안 넣으면요,
더하기를 먼저 계산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꼭 넣으셔야 돼요. then. 그러면 우리는 fn 장학생에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얘는 1순위로 선발한대요. 1순위.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조건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else if로 넘어옵니다. 우리 수음이한가 생각나시죠? 90점일 때는 수, 80점일 때는 우, 나머지는 가. 그러면 또 두 번째 조건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학과 성적을 기준으로 자, 크거나 같다 80점 이상일 때 and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조건도 어학 테스트와 더하기 면접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거나 같다 170 이상이야 라고 했을 때 then fn 장학생의 값을 우리는 2순위라고 할 겁니다. 2순위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머지 else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받아서 fn 장학생의 값을 우리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빈칸, 공백.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뭐예요? if를 열었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and를 사용을 해서 수식을 작성을 하실 때 그냥 바로 쓴다는 거예요. and 함수를 앞에다 쓰고 조건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하고 and로 그냥 연결을 해서 and니까요, 두 가지 조건이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else if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아닐 때, 그러면 또 80점 이상이니 어학 텍스트 더하기 면접이 170 이상이야? 이렇게 했을 때 또 2순위를 주고,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공백 처리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and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Alt Q. 그리고 우리는 fx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을 불러서요, 장학생, fn 장학생 확인.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넣어주셔야죠. 학과 성적 탭, 어학 테스트 탭, 면접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채워두면 이게 1순위, 2순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요,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푸신 겁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부분은 시험을 보고 오셔서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왔는데 라고 해서 포함해 봤고요. 여기 있는 함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수들이 나왔어요 라고 해서 복원해 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이 유형별로 익혀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시험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예제 4번은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